안녕하세요. 뻔뻔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는 어떤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무신고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하나하나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신고를 모두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등 기초 세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세무 용어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오른쪽 상단에 기초 세무 용어 영상부터 보고 오시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 세무 용어 영상은 핵심만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한 만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하는 세무신고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부터 알아보면 사업을 할 때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100%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라는 것을 한 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원천징수란 무엇일까? 상대방의 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사업주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공제한 후 그 공제한 세금을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소득이란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되고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세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사업소득은 3%를 공제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사업주가 있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업주는 급여일에 2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여러 가지 공제가 있지만 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보면 사업주가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역시 2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3%를 공제한 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공제한 소득세는 사업주가 갖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근로자 대신 사업주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납부할 때 어떤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신고하는 게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사업소득명세서를 다시 보면 소득세 밑에 지방소득세 보이시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세트 같은 세금인데 무조건 소득세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 내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로 공제한다고 아까 말했는데요. 결국 지방소득세까지 3.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로자나 프리랜서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내면 끝일까요? 그럼 좋겠지만 1년치 받은 금액을 총 합산해서 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는데요. 근로자는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하고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환급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추가로 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원천세 신고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월 급여를 11월 5일에 지급한 경우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인건비를 매달 신고하는 경우 매달 신고하는 게 너무 번거로울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매년 12월과 6월에 국세청에 반기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1년에 2번만 신고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 지급액을 7월에,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지급액을 다음 연도 1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자를 신고할 때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사대보험 신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도 놓치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보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산출되고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인 차가감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그럼 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뺄까요? 기초세무 용어 컨텐츠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간단하게만 다시 살펴보면 빵집 사장님이 빵을 팔고 소비자로부터 물건 가격의 10%를 더 받는 게 매출세액이고 이 매출세액은 빵집 사장님이 세무서에 납부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납부를 해야 하는 세액이고 빵집 사장님이 빵을 만들면서 필요한 조리도구를 살 때 물건 가격의 10%를 더 추가로 냈었죠. 빵집 사장님은 추가로 더 낸 매입세액을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업을 할 때 매출이 매입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등 큰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입이 더 커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 가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신고를 하는데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은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신규로 3월 5일에 개업한 경우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보통 개업하고 바로 매출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이 경우에도 해야 할까요? 매출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0인 경우에도 매입이 있으면 환급을 받기 위해 신고해야겠지요.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치를 다음 연도 1월 25일에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어디서 강의를 하고 400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다면 이 강의료는 기타소득이 되는데요. 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계산할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약식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수익금액, 즉 매출액에서 인건비, 임차료 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이 소득금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로 다음과 같은데요.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6%이지만 1,2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15%로 거의 2.5배 정도 세율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사업주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1,300만원을 벌게 되면 두 번째 구간에 속하게 되는데 그럼 1,300만원에 15%를 곱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300만원에서 1,200만원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15%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의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행을 가기 전에 내가 가는 곳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가는 것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것은 시간적인 면에서나 금전적인 면에서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도 같은데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해야 할 세무신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과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은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뻔뻔한 세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